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라이트코인 상패 시총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인기 없는 코인이라서 라이트코인이 민블 하드포크로 인해서 익명성 기능이 탑재됨으로써 국내 거래소들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상패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시총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다 라는 건데, 인기는 없을지언정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한 50만 원까지 올랐죠. 5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그 사이사이에 물려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발견한 게 하나 있다.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오는 코인들은 반등 때 오바를 좀 한다는 거. 거래량이 좀 나오는 애들 탑 9을 한번 정리해보면 예상대로 도지가 짱 먹었다. 그죠? 작년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많은 이슈들을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2021년 2월에 늦게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의 거래량은 엄청났고, 도지의 일평균 거래량이 다른 코인들 2등, 3등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샌드박스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그죠? 심지어 업비트의 도지는 비트의 1일 평균 거래량 2배를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샌드박스, 보라, 칠리즈도 순위권에 들었다. 좋게 말하자면 비트 이더를 제외하면 이 위의 리스트들은 세력들이 최소 한두 번은 헤쳐먹었다는 뜻이다. 반면 이 아래 얘들은 정말 인기 없는 애들이다. 상패 위기에 처한 라이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아이오타까지 얘들 모두 한국의 업비트에서는 제일 인기 없는 순위권 코인들이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한 코인들은 세력들이 한번 헤쳐먹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서 단 며칠 만에 20만 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올라간 건 아니겠죠. 칠리즈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코인들이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은 굉장히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기 없는 녀석들 중에서 라이트코인이 1볼벤 상단을 어제 유의빔이긴 하지만 한번 찍었다. 그러니까 일봉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건드렸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업비트의 라코 운영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인기 없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1볼벤 상단 정도는 찍어줘야 일정 부분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어쨌든 간에 업비트에서 라이트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어제 보시면 유의 종목에 들어가고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업비트에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빔이 나왔죠. 하지만 업비트에서만 나왔고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꽤나 많은 양을 털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REP, 어거 역시 이번에 1볼벤 상단을 찍었다. 일봉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거 역시 한국에서 거래량이 안 나오는 코인이다 보니 이렇게 순환 펌핑에서 웬만큼 티를 내지 않으면 덩달아 타지 않는 거래량이라서 얘도 어쩔 수 없이 오버한 거다. 지금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코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순환장이 왔을 때 시원시원하게 올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올라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 차트들에서도 많은 거래량을 만들면서 이렇게 피레침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이미 소외된 종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업비트 어거 거래량이 1위를 찍는 코인이다 보니, 그러니까 업비트에서도 거래량이 정말 바닥인데 이 바닥인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는 1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이낸스에서도 거래량이 크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번 어거 상승도 거의 업비트, 김치가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죠? 어쨌든 70% 넘는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업비트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라이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도달했었다라고 했는데 해외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죠. 4시간 봉이긴 해도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상단으로 삐죽 솟아있는 빔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 종목이 뜨면서 업비트 단독으로 상승을 했다가 내려온 그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빠르게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줘야 거래소에서 상패가 되지 않고 유지가 돼야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다시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상황을 조금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상황이 조금 걱정스럽다. 내년에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벌써부터 상위 거래소에서 이 정도로까지 1볼벤 상단까지 끌어올려도 뭔가 만족스러운 매수가 붙지 않는, 그러니까 가격을 펌핑시킬 때 매수가 막 달라붙어야지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물량을 덜어내든 하는데 계속 가격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에 힘들어질 걸 감안하면 지금 당장 활성화된 거래소라도 늘어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펌핑을 해도 매수가 안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힘들어질 걸 감안하면 지금 당장 활성화된 거래소라도 늘어나 있어야 된다.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다양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팍스의 경우 루나처럼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얘들은 손님이 없으니 운용사도 없고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니 손님은 더 없고 의 사이클에 접어든 지 오래다. 그러니까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운용하는 애들도 없고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팍스를 쓰는 사람들이 없죠. 예전처럼 알트코인 막 상장해가지고 펌핑하고 하면 그런 기대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업비트나 빗썸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물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자신 없을 땐 욕 좀 먹더라도 하던 거 또 하자. 거래소 채굴코인처럼 매대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거래가 체결되면 금액에 맞춰 거래소 채굴코인을 주는 식으로라도 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정가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내서라도 거래량을 살려야 된다. 라는 거죠. 뭐 욕은 잠깐이니까. 물론 욕은 좀 먹겠지. 그건 SK 쪽에 힘을 빌어서 미디어 광고 몇 개 던져주고 이미지 광고하면 된다. 그렇게라도 대기업 빨대라도 연결되어 들어와야 내년 코인 시장이 좀 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 시장은 더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거래소 다양화가 됐든 거래량을 죽이지 않게끔 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돈을 써서라도 준비를 해놔야 코인이 더더욱 하락해서 빙하기가 오더라도 그 빙하기가 덜 추울 수 있다라는 거죠. 대기업 인연은 초장의 성과 무관 밀어주잖아. 그리고 API 주문 쪽을 확장해서 빅 플레이어들이 거래소 채굴 코인을 미끼로 들어와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API 주문이라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거래소 서버로 바로 주문을 넣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래소 창은 거래소 서버와 연결된 또 웹사이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주문을 넣게 되면 이 주문 자체가 다시 거래소 서버로 전달이 되고 거래소 서버에서 다시 피드백이 와서 주문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생략하고 바로 거래소 서버로 주문을 넣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주문과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API 주문 쪽을 확장해서 빅 플레이어들이 거래소 채굴 코인을 미끼로 들어와서 유동성을 늘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펌핑 덤핑의 목적이 아닌 빅 플레이어들이 매수 매도를 주고 어느 정도는 깔아주고 걔들끼리 주고받아야 그 흐름에 맞춰서 그래프가 이어지고 시세가 부드럽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매대가 텅텅 비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아이오타 같은 경우도 보면 분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없으니까 계속 피레침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시면 뭐 이렇게 빔이 나왔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나온 게 아님에도 이렇게 빔이 발생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빅 플레이어들이 API를 이용해서 매대도 채워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오더북이 박살나서 1분봉이 피레침 천국이 된다. 그래도 이 거래소도 API 주문 큰손들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이걸 자기들이 같이 하긴 좀 애매하거든. 이런 것들을 거래소 자체에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쪽에 러브콜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딜을 해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라는 거죠. API로 매대의 주문을 깔아놓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거래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우리도 최근 이런 걸로 거래소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 API로 매대 주문을 깔아놓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거래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래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원활한 거래들이 될 수 있게 매대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매대를 채우면 사람들이 큰 돈으로 매매를 할 때도 그렇게 빔이 안 나오고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빅 플레이어들이 점점 더 모여들게 되고 거래소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 회사가 API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도 소수점 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죠? 바이낸스가 이게 아주 장점이었죠. 소수점 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체결이 아주 빠르게 되고 지정가로 자동 호가 기능을 사용해서 주문을 바로 넣자마자 체결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거래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최근에 바이비트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늘렸어요. 바이비트 또한 마찬가지로 소수점 자리가 하나였고 0.5달러씩 갭이 있었는데 이제 소수점 두 자리로 만들어서 훨씬 더 큰 매대를 운영한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직까지 0.5씩 운영하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FTX 같은 경우는 뒤에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냥 뒤에 달러 기준으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갭이 훨씬 크다. 그래서 체결이 훨씬 느리다라는 것도 트레이딩을 할 때 체결에 좀 불리한 점도 분명히 있겠죠. 아무튼 바이비트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네요. 하지만 다른 작은 거래소들은 아직 0.5 단위인 곳도 많다. 물론 오더북 서버 부하도 심하겠지만 그만큼 유동성도 떨어진다. 그죠? 어쨌든 소수점 하나가 더 있는 것과 한 자리로 운영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과 관련해서 거래소와 협업을 많이 하는 편이다. API 쪽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나름 코칭도 조금씩 해주는데, 코칭이라기 하기보다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 거래소 API에 이런 거 없어, 이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거래소 측에서 API 기능을 보완하기도 한다.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거래소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 올해 2분기까지 업비트랑 빗썸이 제 아무리 용을 써봐야 지금은 고인물일 뿐이고, 거래소가 좀 더 팍팍 커져야 한다. 코인원은 이미 그냥 없다 생각한 지 오래고, 고팍스가 좀 모기업 빨대 꽂아서 좀 팍팍 커서 U+급으로는 커야 한다. 그래야 올해 말까지 좀 식량을 비축해두고 내년 말에 3파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고팍스뿐만 아니라 코빗, 그리고 다양한 거래소들 있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커줘야 다음 상승장에 또 시원한 이벤트들과 함께 더 큰 상승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이 3만 불 아래에서 놀다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해요. 하지만 몇몇 알트코인들은 바닥을 찍고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래서 다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씩 드는데, 일단 비트가 먼저 상승해 주기를 기다려보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차트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 매수도 하고, 내가 보고 있는 알트코인이 있다면 그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시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어려운 시간을 빨리 극복할 수 있고, 어려운 시간이 오더라도 이 데미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돼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계속해서 코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계속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많은 대화, 많은 정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고요.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한번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